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 이런 내용의 신고였는데 선생님 진짜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봤으면 여기 올 수가 없다. 궁금한 친구는 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계 근무하는 조승현 경입니다. 2009년 강력팀 형사를 시작으로 해서 14년 상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마약수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사 업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가리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여천계 근무하고 있는 학교담당 경찰관 정현정 경사라고 하고요. 127 신고 처리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소년범들을 선도 보호 연계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분당에서 밝은 미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약사고요.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예방교육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마약 교육이라든지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19년도에는 1.6%였다가 22년도에는 2.6%로 거의 2배가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많아진 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예전처럼 조폭들이 있는 그런 한 공간에서 나 마약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 조폭을 만나서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터넷 뉴스든 다 거기서 접하기 때문에 구입 방법, 마약류에 대한 은어 검색을 해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접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교육을 실제로 나가보면 학생들은 거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이제 실행에 옮겨진다면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좀 스며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과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두철미한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노출돼도 상관없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항력이 강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되게 소량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저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쉽게 감기에 걸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약에 대한 또는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테지만 내가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순간 유혹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약 교육 자체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오히려 살짝 알면 호기심이 더 강해집니다. 제대로 알면 호기심이 오히려 줄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애에게 괜히 뭐 마약 얘기해가지고 애가 집에서 마약 거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검거했던 친구들도 다 하는 얘기가 사전에 예방교육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자기가 과연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나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약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개념을 잘 알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설명하는 게 좀 틀린 거에 있는 건지. 초등학생들에게 사실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호기심이 일어나는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좀 난이도를 낮추고 남이 주는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부탁하는 거 함부로 들어주지 말고 이런 식의 이제 실생활에 좀 접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라든지 중독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라든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처벌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제복을 입은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단호하고 조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것은 분명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결국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조금 강하게 심어주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네,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제가 엄하게 엄하게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편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이러한 것들을 모태로 만들어진 합성 마약까지 포함해서 마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외에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유해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대마엽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 수지라든지 다양한 합성품들을 가지고 대마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마약류라고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긴 하지만 인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작용되는 약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약이 인체에 작용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중추신경 흥분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필로폰, 이러한 것들은 중추를 흥분하는 약물들로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자극성 신체 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시키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환각이라든지 정신착란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다른 한쪽은 뇌신경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억제성 중독성 약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마를 소량 사용한다거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수면 진정제에 포함되는 약물들을 억제성 약물들이라고 봅니다. 뇌의 신경을 억제하게 되면서 과도한 진정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약물의 정신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모두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과도하게 흥분 또는 과도하게 억제 작용을 가져오게 되면서 약물들이 작용하는 기전 때문에 중독성에 빠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약리 기전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도 중독이 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필로폰의 경우에는 한 번 투약으로 과도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어떠한 욕구에 대해서 성취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보상 작용으로 인해서 분비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연적으로 분비되는 양보다 너무나 과도한 양이 분비되기 때문에 한 번 투여를 한다 하면 그 다음에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약물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 투약만으로도 약물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약물학적으로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약류들이 이제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금단 증상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흥분성 약물의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 싶어지지 않고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억제성의 경우에는 반대겠죠. 불안해진다거나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내성이 있잖아요. 다시 투여한다고 했을 때 그 증상이 완전히 경감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또는 안정감을 위해서 약을 사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몸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치사량을 넘는다는 거죠. 그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장 큰 그 사망 원인이 호흡마비잖아요. 실제로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이냐, 이걸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 질문 받았었어요. 선생님 진짜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봤으면 여기 올 수가 없다. 해봤으면 이렇게 너네들을 교육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느낌은 선생님도 들어서만 안다.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에이 이러죠. 웃겨? 웃겨? 아니요. 여중생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 이런 내용의 신고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한 거였고, 그 감기약 성분에는 덱스트로메트로판 그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20알을 과다 복용을 했고 부작용이 이제 환각 증상이었는데,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환각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함량을 현저하게 줄여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오남용의 그 경각심을 일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오용 남용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수면제 졸피뎀 자체가 이 마약류의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 빼는 약,
있죠. 펜터민. 네, 펜터민이라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명히 속해 있는데 이게 설마 마약류겠어? 약사가 주는 건데 먹어도 상관없겠지. 왜냐면 의약품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펜터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루에 뭐 8알에서 10알까지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로폰하고 거의 동일한 필로폰 유사체거든요. 과용하게 되면 중추신경 흥분 약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먹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가 양이 너무 늘어나면 아예 끊을 수가 없는. 강의를 나가면 머리 좋아지는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메칠페니데이트는 식욕 억제제보다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일단은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 좋아지는 약은 아닙니다.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약은 아니거든요. 산만한 상태를 좀 집중을 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약, 요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사용됐는지 아세요 혹시? 필로폰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세계 2차 대전 때 제일 처음에 사용됐습니다. 군인들이 잠 안 자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억지로 만들어준 약물이었어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약물에 중독된 많은 군인들이 치아가 다 빠져버린다든지 피부에 뭐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이거 막 피부를 막 긁습니다. 굉장히 가려움증이 막 심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전은 같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기전은 같기 때문에 이 기전을 위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사실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먹는다기보다는 학부모가 선택해서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펜타닐에 중독된 친구를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말기암 환자들이 처방받아가지고 죽기 직전에서나 먹는 마약인데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중증의 통증에는 처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식약처에서 지침이 다 있습니다. 초기 투약량부터 유지 용량, 처방을 줄여가는 용량까지도 지침이 다 있는데도 투여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인체에 작용하게 되거든요. 약간만 고용량이 되게 되면 바로 치사량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약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꺼내보면 중요한 마약들은 다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정작 교육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마약입니다. 처방에 의해서 발생되는 마약류에 대해 정말 많은 교육이 돼야 되고 인식이 좀 쌓여가야 된다고 보고요. 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 왜 처벌이 궁금한지 모르겠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끝까지 안 잡힐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처벌 수위를 낮출 그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처벌보다 그 대가가 엄청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답이다. 학교 주변에 보통 뭐 사탕이나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는 곳들이 많잖아요. 저기에도 뭔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너무 불안하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차단을 해달라는 신고가 몇 건 들어왔었거든요.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대치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공갈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위님 근데 본인이 모르고 복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했듯이 최근에 지금 접하는 경우가 클럽 등 그런 문화에 가게 되면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자기가 먹었던 요기 음료에 무언가를 타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고 JWH018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액상 전자담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카트리지에다가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를 섞어서 이제 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전자담배, 액상담배를 권하면 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피게 되는 경우. 모든 마약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JWH018의 합성대마, 마약류에 속해 있는 메트암페타민, 필로포니아 이렇게 하면서 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폈던 게 뭐야? 다시 물어보면서 좋지 않았던 마약류였구나 이제 뒤늦게 이제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이 마약을 접했다 그러면 숨기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을 모르고 마약류를 접했을 때는 빨리 112에 신고를 해서 이 대처를 하셔야지. 특히 먹었던 음료나 이런 거를 챙겨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신다던가 112 신고를 해서 당시 그 증거물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혈압 증세가 있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내두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죠.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중독을 끊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얘가 의지가 없어서 못 끊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말 뇌가 병이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약물을 중단할 때 단약이라 그래서 확 끊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끊을 수 있도록 용량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금단 증상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뭐 못 나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노출이 됐다면 꼭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어야지 이게 중독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 사람은 뭐 중독자야.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빨리 치료도 빨리 스케일링을 받으면 다시 재생될 수 있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치료를 받게 되면 의사가 신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법당국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려주질 않고 그 상담받은 내역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염려하시는 학부모,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상담, 뭐 병원 치료 받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찰 수사 받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받기 전까지 그 사이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역 마태본부나 치료병원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이라도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호기심 보면 이제 저 볼 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예방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약사님이 알려주신 마약류에 관한 정보와 형사님이 알려주신 뭐 검거와 처벌에 관한 것들을 제가 믹스를 잘해서 청소년이 마약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전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방이 최고다. 검거보단 예방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저 그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